팬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K3 리그도 이제 마지막 라운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21 K3 리그 30라운드 당진시민축구단과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경기 장성준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당진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두 팀의 마지막 맞대결인데요. 오늘 결과로 순위에는 큰 변동이 없겠습니다만 두 팀에게 작은 목표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진 입장에서는 올 시즌 마지막 경기가 오늘 경기가 아닙니다.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승강 플레이오프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이 오늘 경기에서 반드시 좋은 경기력으로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겠고, 대전의 경우에는 지난 시즌 성적과 비교했을 때 올 시즌의 순위가 조금 더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승리를 통해서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팀 순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이 12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 홈팀 당진시민축구단이 16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하는데 올 시즌도 역시나 상위권에 있는 두 팀 우승을 위한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네, 창원과 파주가 사실 지난 시즌에는 성적이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하지만 올 시즌에는 돌풍을 일으키면서 정말 끝까지 마지막 라운드까지 우승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로 인해서 우승팀이 또 확정이 되겠고요. 이 두 팀의 경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작은 목표가 있는 만큼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경기에 앞서서 양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입니다. 당진시민축구단의 11명입니다. 김현성 골키퍼, 박지우, 최선일, 조우현, 신민용, 명성준, 남윤성, 이학성, 제갈재민, 고석, 전정호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당진은 지난 경기와 비교했을 때 예병원 선수가 벤치에서 출발하고요. 대신에 이학선 선수가 먼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원정팀입니다. 김승희 감독이 이끌고 있는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11명입니다. 정성우 골키퍼, 김성겸, 박성용, 박준희, 김민균, 박유환, 고유성, 김선우, 김영규, 안상민, 서명원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대전은 김윤진 선수와 최용훈 선수가 경고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센터백 조합이 박성용 선수와 김성겸 선수의 조합인데 이 조합이 무려 6라운드 이후에 다시 또 만나는 굉장히 오랜만에 이 합쳐보는 이 조합인데 과연 오늘 경기에서 이 안정적인 수비력을 이끌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전한국철도 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화성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죠. 네, 굉장히 이 극적인 시간대, 이 후반 막판 추가 시간에 이 세트피스를 통해서 방찬준 선수가 헤딩골을 또 넣으면서 또 승리를 거뒀는데요. 과연 그 좋았던 분위기가 오늘 경기에서도 이어나갈 수 있을지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반면에 홈팀 당진시민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경주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네, 사실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방에서 압박을 걸고 그리고 공격을 시도하는 이런 패턴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이 전방에서 약간의 집중력이 흐트러진 틈을 타서 역습을 허용하게 됐었고 그 과정에서 서동현 선수에게 실점을 허용하면서 또 아쉽게 패배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또 함께했던 팬들에게 또 공을 선물하는 당진시민축구단의 홈 선수들이기도 한데요. 사실 당진시민축구단이 16위를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만 경기력은 상당히 좋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경기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이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올 시즌 당진의 성적이 조금 아쉬웠던 것이 사실인데요. 후반기 들어서 이 제갈재민 선수와 박희준 선수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 두 선수의 활약으로 이 굉장히 좋은 득점력을 펼쳐줬었고 이 어떻게 보면 당진 입장에서는 시즌 초반에 터져지지 않고 이 후반기에 늦게 터진 것이 어떻게 보면 아쉬움으로 크게 남는 올 시즌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은 지난 경기에서 방찬준 선수가 또 득점을 기록하면서 연속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28라운드 파주전에서도 방찬준 선수가 득점을 했었고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도 득점을 하면서 이 방찬준 선수가 최전방에서 이 득점력을 굉장히 잘 뽐내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경기에서도 3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일단 벤치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방찬준 선수인데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두 팀 모두 최전방에서의 부재는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당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득점력이 좀 저조했었고요. 제갈재민 선수가 살아난 것은 그래도 이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대전의 경우에는 사실 지난 시즌 팀의 득점의 대부분을 차지해줬던 정민우 선수가 시즌 초반에 부진을 하면서 올 시즌에 조금 아쉬웠던 득점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마지막 라운드 30라운드가 이제 잠시 후에 펼쳐지겠습니다. 오늘 심판진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정호 주심, 손상수 1부심, 김수현 2부심, 이영균 대기심께서 오늘 경기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2022 K3 리그 30라운드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빨간색 유니폼 당진시민축구단, 오른쪽 흰색 유니폼의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위치합니다. 네, 당진시민축구단은 일단 기존의 3백을 그대로 들고 나온 모습이고요. 최근에 대전은 3백을 혼용하기도 합니다만 다시 또 4백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네. 오늘 경기도 역시 4백으로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두 팀이 첫 번째 맞대결 15라운드에서 한 차례 맞대결을 펼쳤었는데 그 경기에서는 대전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무려 3대1로 굉장히 많은 득점이 나왔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대전이 또 후반 추가 시간에 2골을 기록하면서 또 역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특히나 이 후반전 거의 마지막 이 추가 시간에 득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당진으로서는 또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겠고요. 네, 분명 후반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당시에 이 박태원 골키퍼의 선방 능력 또한 굉장히 좋았던 경기였습니다. 네. 대전의 공격입니다. 전방으로 길게 헤더 떨궈줍니다. 지금 선수 한 명이 쓰러져 있는데요. 김영규 네. 선수거든요. 지금 김영규 선수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경합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는데 지금 약간 머리 쪽에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최근에도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상의 장면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시즌 막판의 부상은 또 다음 시즌까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분명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부상을 신경 써야 됩니다. 일단 벤치 쪽에는 괜찮다라는 사인을 보냈는데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의 이 김영규 선수가 조금 합류를 하면서 또 측면 자원으로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네, 이 시즌 전반기 그리고 중반기에는 출전을 많이 하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출전을 많이 하고 있는 김영규 선수인데요. 이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 본인의 개인 능력 그리고 돌파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올 시즌 이제 마지막 라운드를 펼치고 있는 김영규 선수가 되겠고 사실 또 다음 시즌에 이 김영규 선수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그 부분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전반전 초반 대전의 프리킥 기회입니다.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자, 직접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동료를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일단은 지금 김선우 선수가 화면에 나오고 있고요. 벽의 위치를 조정해주고 있는 박정호 주심입니다. 김선우 직접 갑니다. 네. 높게 떴습니다. 지금은 먼 거리긴 했습니다만 한번 직접적으로 슈팅을 가져가 봤던 김선우 선수입니다. 네. 최근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김선우 선수인데 오랜만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김선우 선수는 K리그에서 경험도 굉장히 많은 선수고요. 특히 올 시즌 대전에서 중앙에서의 풀어주는 능력 안정적으로 잘 가져가고요. 그리고 후방에서 수비를 보호하는 능력 또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김선우 선수입니다. 특히나 이관표 선수와 또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당진이 공을 끊어냈습니다. 오른쪽 측면 전정호입니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은 태클이 조금 깊었죠. 네, 자, 김영규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사실 이 전정호 선수와 제갈재민 선수가 당진시민축구단에 합류를 하면서 조금 더 빠른 공격이 나오고 있죠. 네, 이 두 선수가 특히 이 직선적인 돌파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진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 역습을 추구하는 당진시민축구단의 축구에 굉장히 잘 빠르게 녹아들었고요. 그 결과 최근에 어떤 좋은 경기력을 이끄는 두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당진시민축구단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를 맞이합니다. 네, 또 신민용 선수가 이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신민용 선수를 활용한 이 헤딩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세트피스의 강점이 있는 신민용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윤성과 최선일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당진의 프리킥. 최선일 감아줍니다. 낮게 갑니다. 네. 자, 높게 떴습니다. 박스 안쪽. 자, 멀리 걷어내지 못했고요. 끊어냈습니다. 최선일 꺾었습니다. 박스 안쪽. 자, 계속해서 다리 사이 공략을 해보는데요. 네, 그대로 갑니다. 앞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대전입니다.
명성준. 네, 오늘 경기에서는 그래도 당진이 끊긴 이후에 전방에서 재압박하는 타이밍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는 경주를 상대로 압박을 펼쳤을 때 약간은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상대에게 쉽게 역습을 내주고 이 위험 장면을 내준 장면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압박 타이밍이 제대로 들어가면서 지금 대전의 중원에서 쉽게 풀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경기 극초반에는 대전이 점유율을 높여가는가 싶었습니다만 당진시민축구단이 곧바로 점유율을 회복했습니다. 왼쪽 측면입니다. 가운데로 최선일. 자, 가볍게 한 명을 따돌렸고요. 네, 당진은 빌드업을 할 때 최선일 선수가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기도 합니다만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중원의 숫자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네, 자 왼쪽 측면에서의 돌파. 자, 공격권은 당진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최선일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도 활동을 합니다만 오늘 경기에서는 중앙 쪽에서 빌드업 역할을 또 하고 있네요. 네, 최선일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이 이학선 선수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중원에서의 조금 만드는 플레이를 기대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당진의 오늘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뿌려줍니다. 끌어내고 있는 대전. 빠르게 올라옵니다. 공격 숫자 4명입니다. 뒤쪽에서의 태클. 잘 나왔어요. 자, 연결이 됐습니다. 김용규 가운데로 원터치 내줍니다. 네. 박준희. 안상민이 돌파를 시도해 보는데요. 끊어냈습니다. 올라오는 제갈재민. 빨라요. 쫓아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왼쪽 측면 앞쪽으로 밀어주는데요. 패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확실히 제갈재민 선수가 최근 경기에서는 득점은 없습니다만 역시나 이적하고 나서의 폼이 굉장히 좋아요. 네, 김해에서 뛰었을 때와 지금과 비교해 본다면 제갈재민 선수는 한 단계 더 스텝업을 한 모습입니다. 이 직선적인 돌파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직전 장면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잘 나왔었죠. 네. 두 팀이 오늘 일단 경기 초반 패스 쪽에서는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이 두 팀에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득점이겠죠. 네, 확실하게 이 파이널 서드로 진출했을 때 세밀한 플레이를 통해서 이 상대 골문을 노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꺾어줍니다. 굴절이 됐습니다.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네, 지금은 박지우 선수가 공간이 발생한 것을 끝까지 따라가주면서 또 상대의 공격을 저지해줬습니다. 네. 자, 선수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아 보이고요. 박지우 선수도 이 주장 완장을 달면서 당진의 이 수비를 또 이끌고 있고요. 네, 여름에 팀에 합류를 했는데 주장을 계속 달고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상민 감독의 신뢰를 많이 받고 있는 박지우 선수겠죠. 오른쪽 측면에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높게 띄워 보냅니다. 길게 헤더. 먼저 처리하고 있는 조우현 선수입니다. 왼쪽 측면에서 스로인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대전입니다. 좁은 공간 당진이 끊어냈고요. 앞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임선우 띄웠습니다. 박스 안쪽. 네, 그대로 김현성 골키퍼에게 돌아갑니다. 지금은 중앙에 있는 서명호 선수를 보고 김선 선수가 잘 올려줬는데 약간은 킥이 길고 말았네요. 네. 최근에는 계속해서 김현성 선수가 당진의 골문을 지키고 있고요. 전방 압박 시도하는 대전입니다. 앞쪽으로 길게 헤더. 다시 한번 빠져나오는 당진입니다. 빠르게 올라오는 당진. 그대로 얼리 크로스 갑니다. 네, 공격권은 계속해서 당진이 가져갑니다. 자, 당진이 이렇게 빠르게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조금 더 세밀한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의 공간을 노려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이 나가는 모습은 좋지만 끝에 나가는 패스의 정확성이 조금 아쉬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야겠죠. 지금은 남윤성 선수의 이 대지를 가르는 패스. 네,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전정호 선수의 터치가 조금 길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으로 이 상대 수비를 몰아넣고 반대로 전정호 선수가 돌아뛰면서 그것을 노리는 공격들이 조금 더 오늘 경기에서 많이 나올 필요가 있는 당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전도 그렇고 당진도 그렇고 사실 좀 시즌이 조금 더 길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네, 사실 물론 이 최근 5경기만 봤을 때는 양 팀의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서 경기력을 봤을 때는 분명 후반기가 좋았던 두 팀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양 팀 입장에서는 이 올 시즌이 조금 더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겠고, 대신에 다음 시즌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던져줍니다. 다시 한번 스로인. 전반전 10분을 넘어갔고요. 아직까지 두 팀 모두 득점은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최선희 앞쪽 공간으로 김선우. 제갈재민의 수비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남윤성. 왼쪽에는 제갈재민. 직접 갑니다. 제갈재민에게 박스 안쪽 넘어집니다. 자, 걸렸는데요. 자, 나왔어요. 장쇼! 큽니다. 정성욱이 막아냅니다. 자,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슈팅까지 가져갔던 당진이었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이 제갈재민 선수가 걸려서 넘어진 장면 일단 먼저 있었고요. 그 이후에 클리어가 확실히 되지 않으면서 공이 튀었는데 남윤성 선수가 잘 때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정성욱 골키퍼의 선방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갈재민 선수와 남윤성 선수, 이 두 선수가 만들어냈던 공격 작업이었고요.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자, 확실히 오늘 당진시민축구단의 컨셉은 이 날카로운 공격입니다. 중원에 위치한 이 남윤성 선수와 이학선 선수 모두가 이 전방으로 굉장히 높게 올라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침투까지 시도를 하면서 이 상대의 골문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 장면들 여러 차례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선발 라인업을 봤을 때는 대전보다는 당진시민축구단의 이 공격진이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지금 제갈재민 선수, 고석 선수, 전정호 선수, 최근 이 3명의 선수의 조합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빠르게 끊어 나왔습니다만 당진이 다시 한번 끊어냈고요. 짧게 이어갑니다. 박지우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당진이 시즌 내내 나왔던 부분이죠. 네,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면서 그것이 또 실점으로 이어졌었고, 그러면서 이 올 시즌 당진시민축구단의 실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50점의 실점을 했는데 이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분명 의지를 다질 필요가 있겠죠. 네. 짧게 연결 나가지 않았습니다. 넘어집니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김민규 선수가 반칙을 얻어냈고, 사실 김민규 선수도 대전에 합류를 했는데요. 일단 빠르게 가네요. 박스 안쪽 안상민! 꺾어줍니다. 뒤쪽에서 네. 살아있거든요. 높게 떴습니다. 박유환의 슈팅. 네, 지금 굉장히 김민규 선수가 빠른 프리킥 처리 굉장히 좋았고요. 안상민 선수의 컷백 좋았습니다만 뒤에 선수가 조금 없었던 점이 조금 아쉽네요. 네. 저희가 김민규 선수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김민규 선수가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결과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이 선에서 풀어주는 역할을 맡으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패스를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만 이 결과적으로 전방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아쉽게 기회를 많이 놓쳤었던 대전이거든요. 네. 분명 다음 시즌에는 김민규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반드시 나타나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준희가 전방으로 길게 띄웠습니다.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전은 이 김민규 선수를 측면보다는 중앙에서 썼을 때 조금 더 위협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지난 화성과의 맞대결에서도 김민규 선수가 시작은 측면에서 위치를 했었고 안상민 선수가 전방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선에서 풀을 선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김민규 선수가 중앙으로 옮기자마자 조금씩 공격의 활로 같았었고 위협적인 장면들 많이 나왔었는데, 이 분명 김민규 선수가 이 선 중앙에서 활약할 때는 대전의 공격진이 조금 더 좋은 모습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정성욱 골키퍼. 날아가는 고석. 조금 낮은 포물선인데요. 공격권 이어가는 대전입니다. 터치가 조금 길었고 당진이 끊어냈습니다. 미스예요.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박준희가 갑니다. 박준희. 자, 공간 있거든요. 슛! 득점이 됐습니다. 자, 아크 정면 아직까지 대전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박유환 직접 갑니다. 벗어납니다. 굴절 이후에 골대를 넘어갑니다. 네. 박유환 선수였습니다.
박유한 선수가 풀백으로 오늘 경기에 나섰는데 순간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역까지 공격 가담하면서 위협적인 중거리 한 차례 시도해봤습니다. 네. 사실 각이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만 직접 슈팅을 가져갔던 박유한 선수. 사실 박유한 선수는 중앙에서 이 빌드업을 가져갈 수도 있는 선수기도 하지만 올 시즌은 이 오른쪽 수비로 많이 나서고 있죠. 네, 미드필더보다는 풀백으로 경기에 많이 나서면서 확실히 이 공을 잘 다루는 선수가 풀백에 가다 보니까 측면에서 부분 전술을 사용을 할 때 굉장히 용이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가운데로 보내줍니다. 원터치. 자, 대전의 공격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은데요. 네, 확실히 측면과 중앙에서 선수들이 공을 가졌을 때는 주변 선수들이 빠르게 접근을 해주면서 이 짧은 패스를 통해서 나오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대전입니다. 네. 지금 서명원 선수의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서명원 선수 이 본인도 그렇겠지만 대전으로서는 이 서명원 선수의 조금 부진이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여름에 팀에 합류를 하면서 조금 더 전방에서의 확실한 이 득점력을 기대했었을 이 대전인데 서명원 선수가 올 시즌 득점은 없고요. 도움 하나가 지금 있는데 이 전방에서 확실한 득점력은 분명 필요해 보입니다. 오른쪽 측면 전종호입니다. 두 명이 에워쌌고요. 가운데로 연결. 뒤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조우현 가운데 원터치. 패스가 살짝 길었는데요. 굴절이 되면서 스로인으로 이어갑니다. 자, 확실히 당진시민 축구단은 이 양쪽의 날개 제갈재민과 전종호 선수를 활용하는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 제갈재민 선수는 측면으로 벌리기보다는 중앙으로 오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안쪽입니다. 네, 보석에게 도달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갈재민 선수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오다 보니까 대전의 수비수들은 맡아야 될 선수가 이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되고요. 네. 그 결과 고석 선수에게 침투할 공간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전이 끌고 올라옵니다. 자, 빠르게 올라오는 박유한. 뒤쪽으로. 앞쪽 공간 밀어줍니다. 네. 자, 대전의 공격. 터치가 길었습니다. 자, 지금 약간의 패스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이미 당진의 수비수들이 그것을 다 읽고 자리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뒤쪽에서 침착하게 패스로 풀어나오는 당진입니다. 자, 상당히 여유 있게 빠져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이 한상민 감독이 당진시민 축구단 이 빌드업 축구를 또 많이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후방 쪽에서 이런 모습들이 실수만 나오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많이 가져갔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많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중원에서 공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 많은 당진이거든요. 문기한 선수도 그렇고 남윤성 선수도 그렇고 충분히 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인데 올 시즌에는 유독 실수가 조금씩 나오게 되면서 조금이 아쉬웠던 당진시민 축구단의 올 시즌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한 번에 뿌려줍니다. 자, 번번이 고석 선수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고석 선수는 침투보다는 이 공을 받고 내주는 것을 더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침투하는 타이밍에 있어서도 약간은 조금씩 어긋나는 모습이 있어요. 예. 템포를 살짝 늦춰가는 대전입니다. 박준희. 앞쪽 공간으로 넣어줍니다. 자, 경합을 한번 붙여보는데요. 자, 영리하게 빠져나옵니다. 남윤성. 남윤성 다시 한번 공간으로 넣어줍니다. 이번에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김선우. 네, 당진에는 남윤성 선수가 후방에서 킥을 통해서 뿌려준다면 대전은 박준희 선수가 후방에서 뿌려주는 능력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명성준이 헤더로 김현성 골키퍼에게 전달합니다. 자, 거의 한 20분 가까이 양 팀의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었는데 약간의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두 팀입니다. 네, 당진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비록 경기 초반이긴 합니다만 이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전반 초반에는 경기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어떤 패턴 플레이를 시도를 했었다면 지금은 또 지공 상태로 변경을 해가지고 천천히 빌드업을 하는 모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8경기가 동시에 또 펼쳐지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올 시즌의 K3 리그도 상당히 또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이 상위 그 리그에 있는 팀들에게도 정말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네, 그것을 볼 수 있는 무대가 바로 FA컵이었는데 K3, K4가 통합 출범된 2020년 기준으로 이 기록을 보면 2020년에는 이 자이언트 킬링이 1회 있었고요. 지난 시즌에는 3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은 무려 6경기에서 자이언트 킬링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이 1년 1년을 거듭할수록 이 K3, K4의 어떤 수준 그리고 위상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 다음 시즌이 될수록 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또 이런 수준, 이 리그의 수준이 더 높아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장성준 해설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올 시즌 역시 경쟁력을 보여줬었던 K3 리그가 되겠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면 결국 이 대한민국 축구에게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또 그리고 K3, K4 리그를 또 대한민국 축구의 허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또 허리가 탄탄해야 또 위에 있는 리그가 잘 될 수 있듯이 이 점점 시즌이 흐르면서 이 K3 리그가 점점 수준이 높아진다는 점 분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각선으로 한번 길게 뿌려줘 봤습니다만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양팀의 경기 여전히 0대 0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슈팅을 한두 차례씩 가져갔었던 양팀의 선수들. 박지우의 헤더. 남윤성. 다시 한번 박지우 뒤쪽으로 내줍니다. 우리 강진 선수들을 위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당진은 후방에서 세 명의 이 3백이 이 올라서지 않고 후방에서 기다리면서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면서 후방 빌드업을 동시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상민 선수의 반칙이 나왔고요. 명성민 선수에게 압박을 가져갔을 때 발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대전이 이 기존에 본인들이 잘하는 이 4-4-2 두 줄 수비를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당진 입장에서도 중원에서의 패스 플레이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 모습입니다. 네, 끊어냈습니다. 확실히 당진시민 축구단이 경기를 조금 더 주도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남윤성. 자, 당진이 경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앞쪽에서 경기를 주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공소유하는 위치가 전방보다는 후방에서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더 높은 지역에서 과감한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이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사실 이 뒤쪽에서의 득점보다는 결국 앞쪽으로 가야지만 이 득점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 전방에서 일단 공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경기는 아직까지는 당진이 그런 모습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뒤쪽으로 물러나고 있는 대전입니다. 정성욱 골키퍼. 결국 압박을 해내면서 공격권을 가져오는 당진이고요. 네, 오늘 경기에서는 양팀 모두가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약간씩 미스가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은 박정호 주심이 두 차례를 거치면서 다시 위치를 조정해 줬습니다. 안상민 뒤쪽으로 압박 시도합니다. 패스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됐고요. 대전의 프리킥. 네, 고석 선수도 올 시즌 아직까지 득점이 없습니다. 이 전방에서 확실한 타겟맨 역할을 맡아주면서 이 득점을 노려야 되는 선수인데 아직까지 득점이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그 역할을 박희준 선수가 또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박희준 선수가 또 득점포를 가동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분명히 고석 선수와 스타일이 약간 비슷하긴 합니다. 하지만 약간 이
선수들과의 주변 선수들과의 어떤 호흡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이 박규진 선수가 조금 더 좋은 모습들을 올 시즌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이 박규진 선수의 득점력이 조금 더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뒤쪽으로 측면 좁은 공간 쉽게 빠져나옵니다. 공간으로 넣어줍니다. 원터치 아크 정면 잡아놨습니다. 자, 두 선수가 겹쳤어요. 제갈재민 오른쪽으로 명성준 붙여줍니다. 네. 이번엔 직접 노렸나요? 지금은 약간은 크로스가 밀리면서 오히려 슈팅과 같은 크로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도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후방 쪽에서보다 조금은 전진된 상황 속에서 지금 패스가 이루어졌어요. 네, 확실히 제갈재민 선수가 중원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중앙 미드필더들이 굉장히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면서 이 좋은 장면을 만들어봤던 당진입니다. 김선우 박준희에게 다시 한번 전방 길게 보내줍니다. 남윤성 공간 침투. 좋은데요? 정확하게 바라봤습니다. 전정호! 아하! 자, 전정호는 손에 맞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박정호 주심은 그대로 진행을 시켰고요. 오늘 이 남윤성 선수의 발끝이 정말 예리합니다. 패스 좋아요. 대전의 공격 박스 안쪽 투입. 네. 제갈재민 오른쪽 공간 연결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약간 급하게 킥이 나가면서 정확하지 않은 패스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 분명 양 팀이 전방에서 압박은 강하게 겁니다만 이 중원에서 압박은 조금 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중원 공간을 쉽게 내주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나옵니다. 김선우 김성겸 가운데로 공격권은 대전입니다. 자, 당진의 오늘 경기에서는 이 대전의 볼배급의 핵심적인 선수가 박준희 선수다 보니까 박준희 선수가 공을 잡는 상황에서는 타이트하게 붙어주면서 일단은 끊어내는 모습을 우선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전달을 해줬고요. 붙여줍니다. 잡아놨습니다. 박스 부근 오른쪽 측면 올라와 있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 네. 자, 세컨볼 슛! 벗어납니다. 세컨볼을 가져갔었던 고유성 선수인데요. 네, 고유성 선수도 중앙으로 들어와서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굉장히 잘 가져가줬습니다. 자, 크로스가 상당히 예리했는데요. 자, 세컨볼이 또 공교롭게도 이 고유성 선수 앞쪽으로 떨어지면서 슈팅 기회를 가져갔습니다. 어느덧 양 팀의 전반전은 30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여전히 득점 없이 0대 0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당진이 전반전 초반에는 이 이학선 선수의 높은 지역에서 풀어주는 어떤 모습들이 종종 나왔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덜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대전의 공격을 이어갑니다. 고유성 앞쪽 공간 밀어줍니다. 하지만 안상민 선수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현재 파주가 화성을 상대로 득점을 기록하면서 일단은 지금 창원보다는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가 끝나게 된다면 파주가 우승을 차지하겠죠. 그렇죠. 올 시즌 정말 지난 시즌 해마다 정말 치열한 승부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올 시즌에도 그 장면들이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매년 선두권 경쟁하는 팀들이 고정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참 그 점에 있어서는 이 K3 리그라는 리그가 참 매력적인 리그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리드를 하고 있는 팀이 없다 보니까 그만큼 해마다 어떤 팀이 좀 우승을 하게 될까 굉장히 좀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의 공격 오른쪽 측면 김영규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네. 헤더로 밀어냈고요. 아크 정면 가운데 넣어줍니다.
버텨내면서 슈팅! 자! 벗어납니다. 자, 굴절이 되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네. 서명원 선수입니다. 이 김민규 선수가 패스를 굉장히 잘 넣어줬고요. 서명원 선수가 이 어려운 동작이었는데 슈팅을 끝까지 잘 가져가줬습니다. 네. 자, 김민규 선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네, 이런 이 두 선수와의 호흡이 오늘 경기에서도 많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다음 시즌에서도 많이 나와야만이 대전에 더 높은 순위를 기대할 수 있겠죠. 대전의 두 번째 코너킥입니다. 이번에도 높게 갑니다. 박스 안쪽 헤더! 잡아냅니다. 김현성 골키퍼.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면서 김현성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네, 박성용 선수가 머리에 굉장히 잘 갖다 대긴 했습니다만 약간은 빗맞은 모습이었거든요. 네. 이 쉽지 않은 공이었는데 김현성 골키퍼가 침착하게 잘 막아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당진의 공격. 제갈재민. 지금은 손에 맞았다라는 판정인가요? 네, 그러면서 당진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세트피스를 얻어냈습니다. 네. 양 팀의 경기 전개가 한 번씩 공격을 주고받는 그런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에 서실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발끝 감각이 상당히 예리한 남윤성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 최선일 선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죠. 당진의 프리킥. 남윤석 감아줍니다. 날카롭습니다. 네, 앞쪽에 있던 수비가 걷어냈고요. 스로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당진 시민축구단이 이 세트피스 처리할 때 킥을 보면은 이 높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낮은 모습인데 조금 더 높게 멀리 보내는 킥을 시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대전은 코너킥을 시도했을 때 상당히 높은 포물선을 그려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전방에 높이가 좋은 선수들을 활용한 세트피스를 많이 시도해보는 대전인데 대전도 아직까지는 이 위협적인 슈팅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정성욱 골키퍼. 사실 대전이 세트피스 기록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으로 올 시즌 8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2경기에서 기록했던 골들이 모두 다 코너킥 아니면 프리킥 과정에서 나왔던 골들입니다. 네. 그만큼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 위협적인 킥을 가진 선수 그리고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점 굉장히 좋은 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전달이 됐고요.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어준이 헤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칩니다. 자, 지금 온사이드였는데요. 네. 이 박준희 선수가 이 얼리크로스 굉장히 좋았고요. 서명호 선수가 바깥으로 돌아뛰면서 머리에는 맞추긴 했습니다만 약간은 빗맞은 모습 굉장히 아쉽습니다. 사실 이 공격의 출발점은 서명훈 선수인데 본인이 경기를 풀어주면서 언제 앞에 또 갔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그 침투를 당진시민축구단의 수비수 어느 누구도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박준희 선수의 크로스도 굉장히 날카로웠고요. 오늘 경기 대전으로서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했는데요.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도 조금씩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대전은 남은 시간이 더 기대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심인용. 박지우가 전달합니다. 김현성 골키퍼까지 전달됩니다. 전방으로 길게. 우방으로. 당진도 템포를 조금 늦췄고요. 자, 그리고 대전이 전방 압박을 걸 때 이 선수들이 오늘 어떤 선수를 마크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압박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당진도 이 패스가 쉽게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네요. 결국 두 팀 모두 이 패스 줄기를 좀 차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는 이 짧은 패스의 빈도보다는 이런 롱킥의 빈도가 높은 두 팀이고요. 세컨볼 고석에게 떨어집니다. 아하. 이렇게 되면 대전의 공격 기회인데요. 반칙으로 끊어냈습니다.
워낙 김민규 선수가 테크닉이 좋다 보니까 이학선 선수가 반칙으로 끊어내는 장면이었고요. 네, 김민규 선수는 공을 가지면 쉽게 뺏기지 않죠. 네. 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 살았어요. 크로스 또 한 번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 헤더. 멀리 가지 않았고요. 서명원 띄웠습니다. 자, 안상민 선수가 좀 영리한 터치를 좀 가져가려고 했습니다만 차단이 됐고요. 반대편 길게 최선일 또 한번 공간. 아, 좋아요. 자, 쫓아가는 자, 제갈재민. 먼저 처리하는 김성겸 선수입니다. 네, 오늘 제갈재민 선수의 침투 분명 위협적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 끝에는 김성겸 선수가 끝까지 잘 커버를 해주면서 이 위협적인 장면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최선일 선수의 왼발이 상당히 정확했습니다. 네, 공간을 노리는 킥 굉장히 좋았고요. 역시 제갈재민 선수가 빠른 스피드가 있네요. 네. 당진시민 축구단의 코너킥. 네, 과연 이번에도 짧은 이 세트피스를 시도를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키퍼는 남윤성 선수입니다. 짧게 연결합니다. 남윤성 낮게 갑니다. 네. 최선일 두 명 사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올려줍니다. 박준희의 헤더. 다시 한번 높은 위치에서 끊어내고 있는 당진. 멀리서 그대로 때립니다. 네. 이학선의 슈팅은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수비 라인이 굉장히 밑에 쳐져 있었기 때문에 공간이 나자마자 한번 과감한 중거리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후방에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자, 무리하게 앞으로 연결하지 않고 일단은 천천히 상대를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대전입니다. 다시 한번 길게. 혼전 상황 속 끊어내고 있는 당진. 네, 김영규 선수가 신장이 큰 선수가 아닌데 지금 이 굉장히 높은 제공권을 보여주면서 또 세컨볼을 따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수 한 명이 쓰러져 있었는데요. 자, 일어난 것 같습니다. 대각선 길게 뽑아줍니다. 전달이 됐습니다. 고유성. 자, 박스 안쪽 꺾어줍니다. 안상민. 다시 한번 고유성에게 오른발로 감아줍니다. 그대로 뒤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자, 고유성 선수가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공격 가담 오늘 경기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 크로스의 정확성이 조금 아쉽게 되면서 또 기회를 놓치고 마는 대전입니다. 아무래도 대전에서는 이 서명호 선수가 최전방 위치를 하긴 합니다만 서명호 선수 사실 신장이 큰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런 만큼 이 크로스를 올렸을 때 전방에서 따주는 능력은 조금 아쉬운 대전입니다. 결국 두 팀 모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박스 안쪽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양 팀이 이 박스 안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약간은 차이가 있죠. 예. 대전은 크로스를 통해서 박스 안으로 보낸다면 당진시민 축구단은 돌파하는 선수를 보고 패스를 통해서 또 공간을 노려보는 모습입니다. 전반전에 이 김민규 선수가 육체적으로 좀 많이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 후방에서 박준희 선수와 이 김선우 선수가 좀 많이 내려가서 빌드업을 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방에서 중앙 그리고 전방으로 연결한 패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대전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김민규 선수도 높게 올라가기보다는 많이 내려와 있는 모습이죠. 크로스 이번에도 갑니다. 확실히 오늘 경기에서는 이 왼쪽에서보다 오른쪽에서의 크로스 공격이 많은 대전입니다. 네, 김영규 선수가 넓게 벌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측면에 위치한 박효원 선수가 전진을 하면서 이 측면 공격을 더 많이 시도하고 있는 대전입니다. 박유한의 스로인. 양팀의 전반전 4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원터치 박준희. 당진이 또 한 번 밀어냈고요. 고유성. 박유한에게.
크로스 감아져 갑니다. 헤더. 네. 박지우의 처리. 역시 박유한 선수의 오른발 킥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런 킥의 장점이 있다 보니까 김승희 감독도 박유한 선수를 풀백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지 않나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이런 킥에 대해서 장점이 있는 선수를 측면에 둔다는 것은 이 크로스를 많이 시도하는 대전 입장에서는 분명히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박유한 선수의 풀백 기용은 김승희 감독의 어떤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성겸의 헤더. 정성호 골키퍼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박성용. 다시 김성겸에게 끌고 올라옵니다. 오른쪽 측면 박유한 밀어줍니다. 김영규 낮게 굴절. 신민용 선수가 또 막아냈고요. 네, 아무래도 최선일 선수가 약간은 높게 전진을 하다 보니까 그 뒷공간에 대한 커버는 신민용 선수가 담당을 해주고 있죠. 김영규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왼쪽 측면에서 스로인을 가져가는 당진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 경기 당진이 물론 측면에서 크로스 허용은 많이 지금 있습니다만 이 박스 안에서의 처리는 나쁘지 않거든요. 분명 수비적인 집중력은 높은데 결국은 공격으로 나가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능력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플레이오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약간 보완을 할 필요도 있어 보이네요. 네, 고유성 선수의 반칙이 나왔고요. 가운데로. 자, 대전이 조금씩 분위기를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길게 뽑아줬습니다. 김영규 살려냈습니다. 박유환에게 그대로 붙여줍니다. 헤더 뒤쪽. 자, 뒤는데요. 네. 길게 떨어졌습니다. 전정호. 안상민의 반칙. 신민용. 박지우. 김현성 골키퍼. 네, 지금 후방에서 지금 쉽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당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높게 올라서도 플레이했던 이학선 선수도 내려와서 지금 공을 받아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선수들 간의 간격이 넓다 보니까 지금 그 공간 사이마다 대전한국철도 선수들이 지금 다 차 있거든요. 지금 쉽게 빌드업하기가 어려운 당진입니다. 장성준 해설위원께서 이 초반부터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 대전은 확실히 이 3선에 있는 미드필더, 패스 줄기 역할을 하는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좀 압박을 해내는 모습이거든요. 네, 최전방에 있는 두 명의 선수가 공을 잡은 센터백, 그리고 그 옆에 공을 받으러 가는 센터백을 마킹을 해주고요. 그러면서 측면에 있는 윙어와 미드필더들은 이 풀백과 중원을 이 1대1로 압박을 해주면서 지금 당진의 후방 빌드업을 완벽하게 차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빠져나오는 당진이고요. 앞쪽으로의 전진 패스, 이번에도 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이 공을 만지는 횟수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전이 한쪽으로 쏠려서 지금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압박을 원투 패스로 풀어 나오면은 더 넓은 공간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하지만 그 공간으로 당진이 나왔을 때 본인들에게 충분히 공간이 있는데 약간은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이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희. 김민균. 박유환이 가운데로 여유있게 빠져나옵니다. 박성용 왼쪽 측면입니다. 김민균. 김선우. 중앙에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고유성.
끊어내고 있는 전정호. 전정호가 직접 가봅니다. 차단. 김민균. 오른쪽 전달. 박유환. 가운데로 붙여줍니다. 원터치. 박준희. 박준희가 공간으로. 최선일이 뒤쪽으로 내줍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 리그 30라운드 당진시민축구단과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의 전반전은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양팀 모두가 전반전에 한 차례씩 위협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진 입장에서는 남윤성 선수의 절호의 슈팅 찬스가 있었고, 대전 입장에서는 서명호 선수의 이 머리에 아쉽게 맞는 그런 슈팅 장면이 있었는데, 분명 그 장면들을 제외하고도 분명히 본인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그것을 득점으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 분명 아쉬움이 남는 전반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조립은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두 팀, 하지만 결과가 필요한 양 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조금만 쉬었다가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선수들이 예상만큼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하면서, 자, 지금은 앞쪽으로 길게 찍어줬습니다. 신영준 돌아섰습니다. 왼발 슈팅! 골! 신영준입니다. 스코어 1대0. 부산교통공사가 전반 10분 만에 앞서갑니다. 득점왕 경쟁, 이걸로 한 걸음 더 앞서 나가게 되는 신영준. 터치, 턴, 그리고 슈팅까지 흠잡을 데 없었던 과정이었습니다. 부산의 신영준, 부산의 해결사. 리그 15호 골을 기록합니다. 옆에서 동료로 한건영 논스톱 왼발 크로스, 반대편 왔습니다. 신영준 받아놓고 박스 안쪽 왼발 각도 오른발 들어갑니다. 신영준의 어시스트까지 추가 득점 이민호입니다. 특이한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주는 이민호. 스코어 2대0 앞서 나가는 부산교통공사. 신영준 선수가 본인의 득점 기회에서 더 좋은 위치에 있었던 이민우 선수의 침투를 봐줬습니다. 수비 두 명 사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이민우 선수를 밀어줬고, 침착하게 골문으로 마무리 짓는 이민우. 이렇게 되면 부산교통공사 오늘 최전방으로 자, 지금은 박스 근처에서 끊겼습니다. 뒤쪽에서 주영재 오른발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은 골을 기록하는 FC 목포. 스코어 2대1. 전혀 다른 분위기로 후반전에 들어갈 채비를 합니다. 교체 카드가 적중하는 정현호 감독, 그리고 FC 목포. 점수차를 순식간에 한 점 차로 좁혔습니다. 지금은 권진영 선수의 처리가 조금 불안했고, 뒤쪽 비어있는 공간에 주영재 선수를 정확히 바라봤었던 패스. 침착하게 마무리하는 주영재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또 달라지는데요. 교체로 들어온 주영재 선수가 이렇게 귀중 분위기거든요. 이재승 날카롭게 올려줍니다. 뒤쪽 막았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권진영의 추가 득점. 스코어 3대1. 수비진에서까지 득점이 터져나오는 부산교통공사. 후반전에도 먼저 득점을 기록하는 쪽은 부산교통공사입니다. 권진영의 추가 득점, 귀중한 점수를 가져다주는 부산교통공사 권진영입니다. 권진영 넘어지면서 왼발로 골대 왼쪽 상단으로 찔러넣는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앞쪽을 봅니다. 오른쪽 달려나갑니다. 이재승 오른쪽 열려있고요. 반대편 크로스 올려줍니다. 헤더 떨어뜨려놓고 왼발 골! 오늘 경기 멀티골 신영준입니다. 스코어는 4대2.
신영준의 왼발에서 오늘 3골이 관여가 됩니다. 2개의 득점과 하나의 도움을 기록하게 되는 신영준의 오늘 경기. 본인들의 서포터즈 소주 드링커스에게 다가가서 하이파이브까지 건넵니다. 소주 드링커스 오늘만큼은 소주가 아니라 신영준 선수의 경기력에 취합니다. 스코어 4대1 멀티골을 기록하게 되는 신영준입니다. 지금은 이민우 선수부터 시작됐던 이 공격 전개 과정이 정말 완벽했네요. 이재승 선수가 스프린트를 가져가는 그 뒷공간을 그대로 포착을 해줬고, 이재승 선수도 정확하게 이민석 선수에게 공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민석 선수도 머리로 침착하게 공격에 건네고 달려가 들어가는 부산교통공사의 선수들. 수비 숫자 3명, 공격 숫자 3명. 김민준 꺾어줬습니다. 반대편 들어갑니다. 5번째 득점. 주인공은 황건혁. 오늘 경기에 쐐기를 박습니다. 역습의 정석을 보여주는 부산교통공사. 황건혁 선수도 소주 드링커스에게 검지손가락을 펼쳐 보이면서 세레머니를 했고요. 김민주 선수의 오버래핑. 반대편에 쇄도했던 황건혁. 교체 투입돼서 결정력까지 보여줍니다. 한건영. 자, 높은 위치에서 또 끊어냈습니다. 오른쪽 권용현 찍어 찾습니다. 반대편 받아놓고 오른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6번째 득점. 황건영 선수가 아주 짧은 시간에 멀티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정말 박스 안쪽에서 받아놓는 침착함까지 보여주는 황건영. 일단 팀 단위 압박이 또 한 번 성공을 거둔 모습이었고, 권용현 선수와 황건혁 선수. 황건혁 선수의 이 턴 동작은 마치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시절의 델리 알리 선수를 연상케 하는. 주심에 맞았는데 그대로 경기 흐름을 살립니다. 반대편 연결 트래핑이 됐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주종대 오른발 슈팅! 골! 주종대가 포문을 열어젖힙니다. 전반 12분 주종대 선제골. 스코어 1대0. 김해시청이 앞서갑니다. 공을 옷 안쪽으로 넣었다가 벤치로 달려가서 함께 환호하는 주종대입니다. 지금은 앞선 장면에서 최일호 주심의 몸에 맞으면서 상황이 조금 애매하게 흘렀습니다. 천안시 입장에서는 최일호 주심이 휘슬을 잠깐 입에 무는 제스처가 있었기 때문에 플레이의 템포를 조금 죽였던 것이 오히려. 호도우프 준비를 마쳤습니다. 호도우프 직접 때립니다. 호도우프의 동점골! 스코어 1대1. 천안시가 균형을 맞춥니다. 우와, 호도우프 선수 오랜 시간 이 킥에 공을 들였는데 그 이유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도우프의 동점골, 그림 같은 궤적과 함께 꽂힙니다. 자, 가까운 쪽 포스트 높낮이도 훌륭했고요. 호도우프의 왼발이 그대로 김민준 골키퍼의 손끝을 지나서 적진의 골망에 꽂혔습니다. 스코어 1대1. 진에서 한 건을 해주게 된다면 이 사기가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수비라도 이 공격을 모두 막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안쪽, 그리고 여기서 자, 오른발 들어갔어요.
이지용의 선제골. 결국에는 이지용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한 번에 오른쪽에서 넘어온 패스가 정확하게 전달이 됐고 이지용 선수 한 번에 찾아온 찬스 놓치지 않습니다. 와, 지금도 오른쪽에서 이 중앙으로 찔러졌는데 그 자리에 이지용이 있었고요. 트래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지금 강릉 수비진들이 순간적인 집중력이 약간은 흐트러졌어요. 그 틈을 타서 이지용 선수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일단 선제골을 만들어내네요. 특히 파주의 공수 간격이 조금씩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왼쪽에 박선주 왼발 그대로 자,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엄승민 선수 결국에는 머리였습니다. 앞선 장면에서 약간은 아쉬운 마무리가 있었던 엄승민 선수인데 본인의 가장 큰 강점 머리로서 일단 독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1대1이 됐습니다. 스코어 1대1. 이러면은 경기 다시 시작이죠. 네, 파주가 지금까지 잘 지켜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후반을 시작하자마자 3명의 공격수를 바꿨던 김도근 감독의 이 지략이 성공을 거두는 장면이었고요. 결국에는 김도근 감독의 용병술이 통했고요. 자, 3분이라면 또 충분히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앞쪽으로 붙였습니다. 머리로 박스 쪽 들어갔어요! 아는산이 파주 시민축구단의 구세주가 됐습니다. 와, 지금 강릉이 동점골 이후에 계속해서 주도를 했습니다만 파주는 이 한 번의 찬스를 노렸거든요. 와, 정말 제 눈을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손이 들어갔고요. 크로스. 네, 론다.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어. 네, 대전이 이렇게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와! 네, 추가 시간에 대전이 이렇게 또 반전을 일으켜서 네, 이렇게 골을 넣었습니다. 방찬준 선수가 정말 선물을 안겨줍니다. 네, 오늘 대전 입장에선 가장 오늘 중요했던 게 유종임이었거든요. 네. 유종임이 제대로 거뒀고요. 지금 2경기 남은 최명희. 드리블 살짝 길었습니다. 끌어내는 시흥시민. 반대 연결 정상규 뚫어냈습니다. 정상규 박스 쪽! 첫 번째 득점이 전반 11분에 터집니다. 시흥시민 축구단 정상규가 홈팬들 앞에서 기분 좋은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0 먼저 앞서 나가는 시흥시민 축구단. 정상규의 첫 번째 터치가 그대로 수비벽을 허물어 버렸고 첫 번째 득점을 기록하게 되는 시흥시민 축구단 그리고 정상규입니다. 경기 초반부터 이 정상규의 발밑으로 많은 기회 그리고 볼들이 향했었는데 결국 본인이 직접 마무리 짓는 정상규입니다. 태연찬 올려줍니다. 헤더! 가운데서 루안 들어갑니다. 루안 코스타 결국에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균형을 맞추는 창원시청 스코어 1대1. 결국에 루안의 발끝에서 균형이 맞춰집니다. 오늘 루안의 이 득점 여부도 큰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결국에 루안 코스타가 경기의 균형을 맞춥니다. 특별한 셀레브레이션보다는 다시 한번 이 선수단들끼리 소통을 하고 있는 창원시청인데요. 루안 코스타의 동점골. 자, 이렇게 되면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왼쪽에서 임예담 좁혀 들어옵니다. 루안 이재권. 어느새 조이록이 왼쪽으로 와 있습니다. 조이록 오른발 찍어 올려 차줍니다. 헤더! 골! 전반 막판 역전에 성공하는 창원시청. 스코어 2대1. 다시 리그 선두권으로 올라서는 창원시청 축구단입니다. 결국에 추가 시간에 해답을 찾은 창원시청. 주인공은 이강욱. 이강욱 선수가 득점과 함께 아주 감정이 북받쳤나요?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강욱의 추가 득점, 창원시청이
전반 종료 직전에 다시 한번 리드를 잡습니다. 스로인 연결이 됐고요. 왼발로 띄워 보냅니다. 자, 서동현까지 연결이 됐어요. 서동현입니다. 서동현 들어갑니다. 레인메이커 서동현 경주원 수원에게 1대0 리드를 선물합니다. 리그 14번째 득점. 와, 지금은 오프사이드 아니었고요. 서동현 선수의 기가 막힌 움직임 그리고 골키퍼의 다리 사이를 노리는 완벽한 마무리까지 보여줍니다. 자, 서동현 선수가 드디어 또 한 번의 득점을 신고했고요. 홈 마지막 경기에서 서동현이 홈팬들에게 달콤한 선물을 건네. 15번 강찬준 선수 들어가고 32번 황명원 선수 교체가 됐습니다. (2022) K3 리그 30라운드 당진시민 축구단과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후반전 경기 계속해서 장성준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김승희 감독은 방찬준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네, 서명원 선수를 교체시키고 방찬준 선수를 투입하면서 이 최전방에서의 변화를 가져간 김승희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진시민 축구단도 일단 3장의 교체 카드를 사용한 것 같거든요. 일단 확인이 되는 대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팀의 전반전을 봤을 때 경기 초반에는 당진이 조금 점유율을 가져가는 듯한 모습이 있었고 경기 막판 전반전 막판에는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졌죠. 네, 이 초반에는 당진이 밀면서 좋은 장면 분명 많이 만들어냈습니다만 이 경기를 점차 치르면서 약간 후방에서 빌드업이 막히기 시작을 하면서 이 대전이 그 틈을 타서 공격 굉장히 거세게 잘 나갔었거든요. 예. 그 결과 이 굉장히 치열했던 흐름이 이제 약간 있었던 전반전 막판의 흐름이었는데 아쉽게도 득점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일단은 0대0으로 후반전에 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득점 없이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후반전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 일단 당진시민 축구단의 한상민 감독은 예병원과 최정훈 그리고 황대현 선수를 투입을 시켰습니다. 네, 최정훈 선수의 경우에는 이 좌우 풀백을 볼 수 있는 선수고요. 예병원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황대현 선수는 최전방과 측면 공격수 역할을 맡을 수가 있는데 과연 어떤 선수를 교체시키고 투입을 했는지 경기를 보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양 팀의 후반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K3 리그 30라운드 당진시민 축구단과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후반전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꿨습니다. 화면 왼쪽에 대전, 오른쪽에 당진이 위치합니다. 자, 양팀 모두가 후반전을 시작을 하면서 교체 카드를 가져간 만큼 과연 어떤 전술 변화가 있을지 이 후반전의 어떤 흐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파주 시민 축구단이 전반전에 득점을 기록했었고 창원도 득점을 하면서 다시 창원이 1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또 창원이 또 우승을 지금까지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대전의 압박 박지우 띄워 보냅니다. 박유환 전진 패스 원터치 오른쪽 측면입니다. 김영규 좋아요. 빼고 났습니다. 박스 안쪽 꺾어줍니다. 뒤쪽에서 컴백했는데요? 잡아놓고 자, 슈팅 골절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네, 지금은 이 원투 패스를 통한 이 공간 패스 굉장히 좋았었고요. 김영규 선수의 터치 이후에 접고 나서 내주는 컷백 선택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네, 슈팅이 아쉽게 수비에 막히고 마네요. 그렇습니다. 공격 전개가 상당히 좋았던 대전이었고요. 김민규 선수의 슈팅은 굴절이 되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전반에 2차례 코너킥을 기록했었던 대전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기회를 맞이합니다. 네, 방찬주 선수가 그리고 최근 세트피스에서의 공격력 굉장히 좋습니다. 박스 안쪽 투입 헤더 떨어집니다. 밀어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클리어합니다. 계속되는 대전의 공격. 박스 안쪽 뒤쪽으로 떨어집니다. 자,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합니다. 자, 지금도 비록 이 완벽한 슈팅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위협적인 대전의 코너킥이었습니다. 네. 전방으로 길게 보내줍니다. 후반전
자, 일단 당진은 최선일 선수와 고석 그리고 이학선 선수가 벤치로 물러났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최선일 선수가 위치했던 왼쪽 측면에 지금 최정훈 선수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아크 정면 왼발 슈팅! 네. 벗어납니다. 전정호의 슈팅. 양 팀이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한 번씩 주고받습니다. 네, 지금은 이 전정훈 선수가 안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슈팅을 가져왔는데 약간은 빗 맞으면서 벗어나고 맙니다. 네. 전반전에도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줬었던 전정호 선수, 후반전에 일단 슈팅으로 예열을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당진 시민축구단은 이 시즌 중반에 주로 많이 활용을 했던 3-4-2-1 형태의 3-4-1-2 형태의 포메이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최전방에 제갈재민 선수와 황대현 선수가 뒷공간을 침투를 하고요. 그 이선에서는 이제 이 남윤성 선수와 그 다음에 예병호 선수가 담당을 또 해주겠죠. 다시 한번 전방 압박 성공을 했습니다. 자, 치열한 볼다툼, 박유환이 공격권을 가져옵니다. 가운데로 길게 박지우의 헤더, 박준희, 다시 한번 박준희, 김영규 내줍니다. 박준희, 좋아요. 박준희가 갑니다. 박스 좋은데요. 안쪽 방찬주! 왼발 슈팅! 막아냅니다. 자, 3경기 연속 득점을 노려봤던 방찬주 선수였습니다. 네, 지금 박준희 선수의 패스 굉장히 좋았고요. 이 방찬주 선수의 터치까지 좋았습니다만 이 슈팅을 김현성 골키퍼가 굉장히 잘 따라가서 막아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당진 시민축구단 선수들은 오프사이드가 아니냐라는 주장을 해봤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김현성 선수가 미리 그 슈팅할 공간을 보고 예측해서 세이빙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대전의 코너킥 기회. 자, 박스 안쪽에서 두 선수 간의 몸싸움이 있었는데요. 박준희 선수와 명성준 선수였습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반대편 길게 보내줍니다. 김현성의 처리. 자, 일단은 지금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두 팀 모두 일단 스파크가 많이 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적극적인 공격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대전의 경우에는 방찬준 선수의 투입 효과를 조금씩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갈재민의 돌파 내줍니다. 좋은데 황대현. 박스 안쪽 들어갑니다. 황대현. 최정훈 흔듭니다. 다시 한번 황대현에게 감아줍니다. 길게 갑니다. 헤더. 안상민.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가져갔었던 남윤성 선수입니다. 네, 당진도 이 3-4-1-2 형태보다는 지금 3-4-3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제갈재민 선수가 최전방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제로톱과 같은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갈재민 선수가 중앙에서 지금 공을 받고 공을 몰고 지금 연결해주다 보니까 조금씩은 공간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중앙에 이 예병원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남윤성 선수와 적절하게 빌드업을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여병원 선수 또한 이 남윤성 선수 못지않게 좋은 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김민균 양발 드리블로 빠져나왔고요. 하지만 그 전에 반칙. 명성준의 반칙입니다. 아프라인 앞쪽에서 프리킥. 네, 대전은 이번 기회를 일단 전방으로 붙여놓고 세컨볼을 노리는 형태로 지금 가져갈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유성 붙여줍니다. 헤더 전방 처리. 제갈재민 버텨줍니다. 반칙 선언. 김영규의 반칙. 확실히 제갈재민 선수가 신장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만 이 공을 지키는 능력이 워낙 좋잖아요. 네, 무게중심이 낮다 보니까 이 공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제갈재민 선수고요. 이 고석 선수가 맡았던 역할을 지금 맡아서 해주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 안상민 돌파를 시도합니다. 좋은데요, 터치? 내줍니다. 아하, 너무 이타적이었나요? 네, 지금 너무 만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자, 끝까지 한번 따라가 봤었던 안상민 선수인데 골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자, 직전 상황에서는 조금 과감한 슈팅을 가져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일단은 만드는 선택을 했었던 대전한국철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장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낙 이 만드는 플레이에 능한 김민규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직접 때려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약간은 사인이 안 맞는 모습 보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한국철도가 이 파이널 서드에서는 약간씩 위협적인 패스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스로잉. 안상민 가운데로 예병원. 박지우. 대전은 역시 후반전에도 전방 압박을 시도합니다. 최정훈 끊어냈습니다. 가운데로 전달이 됐습니다. 터치가 길었고요. 빠져나오는 남윤성. 공간 패스 좋아요. 합니다.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합니다. 이번에 정성호 골키퍼가 좋은 판단을 보여줍니다. 네, 이런 게 바로 당진시민축구단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격 패턴입니다. 네. 지금도 후방에서 남윤성 선수가 공간을 통해서 지금 패스를 넣어줬는데 이 정성호 골키퍼의 판단 굉장히 좋았습니다. 박지우. 신민용. 박지우 대각선으로. 자, 조금 뒤쪽인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대전의 역습 기회입니다. 안상민. 터치가 길었습니다. 돌파 시도. 황대현. 왼쪽에 동료가 있습니다. 황대현 흔듭니다. 최정훈. 박스 안쪽. 오른발 잡고 슈팅. 자, 상대방의 이 타이밍을 보면서 슈팅을 가져갔던 최정훈 선수입니다. 네, 지금은 수비 숫자에 비해서 공격 숫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이 개인 플레이로밖에는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 자,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는데요. 자, 경합 과정에서 김영규 선수의 모습인데, 자, 신민용 선수와 경합 과정이었던 것 같거든요. 자, 오늘 경기에서 김영규 선수가 이런 경합을 굉장히 과감하게 시도한 장면들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저런 장면에서는 이 숨이 갑자기 턱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약간은 급소 쪽에 약간 충격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영규 선수는 일단 공만 쫓아갔기 때문에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대전의 압박. 넘어집니다.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 비록 이 반칙이 선언되긴 했습니다만 약간은 위험한 플레이를 펼쳤던 조우현 선수입니다. 예. 전반전 이 중후반 지나서부터 그리고 후반 지금 초반까지 당진시민축구단은 이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의 실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한 부분은 분명 신경을 써줘야겠죠. 사실 시즌 내내 보여줬던 모습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이 전반전 막판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당진입니다. 네, 물론 플레이오프를 위해서는 이 상대에 대한 파악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본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해결한 이후에 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 만큼 오늘 경기를 치르면서 오답 노트를 분명 완벽하게 작성을 하고 플레이오프를 기다려야 되는 당진시민축구단입니다. 빠져나왔습니다. 전달이 됐고요. 끊어내고 있는 대전. 가운데로 잡아놨습니다. 김민균. 안상민에게. 템포를 살짝 늦춰서 가는 대전. 가운데로 전달이 됐습니다. 김선우. 이번에는 반대편을 활용해 봅니다. 따라가는 당진이고요. 박유한. 패스 차단. 이번에는 당진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하지만 쉽게 나오지는 못하고 있고요. 네, 지금도 빠르게 조금 넓은 공간으로 갔어야 되는 당진인데 쉽게 돌아서지 못하면서 다시 또 지공 상태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아하, 네. 자, 신민용 선수의 아쉬운 실수가 나오면서 공격권을 넘겨줍니다. 물론 이 순위가 어느 정도 고정된 상태에서 오늘 경기에 대한 승리도 분명, 승패도 분명 중요하겠습니다만
분명 이 당진 입장에서는 승패보다는 경기력적인 측면에 초점을 더 맞춰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만큼 이런 실수하는 장면들은 오늘 경기 막판까지 조금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돌파 시도합니다. 공격 숫자를 순식간에 늘려가고 있는 당진 예병원 선수입니다. 황대현 뒤쪽으로 자, 반대 있는데요. 자, 슈팅이 굴절이 됐고요. 아크 정면 잡아놨습니다. 끊어내고 있는 박준희. 네. 돌파 시도하는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당진시민축구단이 이 역습하는 과정에서 일단 공격 지역까지 어떻게든 끌고 가긴 합니다만 가운데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약간은 이 몸이 닫혀 있는 상태다 보니까요. 지금 공이 앞에 있는 선수를 향한 패스밖에 되지 않고 반대편에 더 넓은 공간으로 나갔을 때 좋은 장면을 분명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당진인데 이 그런 모습들이 후반전 들어서는 조금 적은 모습입니다. 박효환의 전진 패스, 박지우의 헤더. 오, 지금도 김영규 선수와 또 충돌이 있었는데 네. 최정훈 선수와 김영규 선수의 경합 과정이었고요. 넘어지면서 이 발목 쪽에 부상이 있었던 김영규 선수입니다. 다행히 일어났고요. 경기는 재개됩니다. 김영규 헤더, 방찬준 위에서 압박을 가져가는 대전. 자,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당진이고요. 계속해서 앞쪽에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압박이 굉장히 좋네요, 대전이. 자, 하지만 빠져나오는 당진이에요. 자, 좋아요. 자, 숫자가 많습니다. 5명의 공격 숫자입니다. 황대현 왼쪽 측면 최정훈에게. 자, 최정훈. 최정훈 박스 안쪽 흔듭니다. 최정훈. 자, 과감해야죠. 최정훈 슈팅 굴절 뒤쪽에서 슛 잡아냅니다. 정성욱 골키퍼입니다. 자, 지금은 전정호 선수가 굉장히 임팩트를 잘 갖다 대면서 좋은 슈팅 가져갔는데 정성욱 골키퍼가 이것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또 캐칭을 해냈네요. 예. 자, 오히려 이 최정훈 선수의 슈팅이 굴절되면서 네. 전정호 선수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자, 슈팅이 정면으로 향하고 말았고 정성욱 골키퍼는 이것을 캐칭을 해냅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까운 거리에서 정말 잡아냈던 정성욱 골키퍼였고, 전정호 선수가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자, 당진은 후반전 공격 패턴이 왼쪽에서는 이 직선적인 돌파를 통해서 크로스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접은 이후에 슈팅을 시도하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황대현 선수와 최정호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는 당진입니다. 쫓아가는 제갈재민. 신민용의 헤더. 자, 신민용 선수 역시 신장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과감하게 붙어주면서 제공권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박유환의 스로잉 붙여줍니다. 예병원, 전정호 대각선 길게 뽑아줍니다.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네.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요. 이번에는 대전이 한 번에 뿌려주는데요. 안상민 원터치. 좋은데요? 네. 하지만 박지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빼앗긴 곳부터 압박을 가져가는 대전. 뒤쪽으로 빠져나옵니다. 네, 지금 패스를 주는 과정에서 박준희 선수가 약간의 충격을 입은 모습이고요. 김민균. 또 한번 끊어냈습니다. 김민균이 영리하게 공을 빼냈고요. 박유환. 김선우가 대각선으로 뽑아줍니다.
네, 후반전 들어서 대전은 이 좌우 전환 패스를 많이 시도를 하면서 이 상대의 빈틈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실수예요. 자, 전정호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네, 지금은 비록 파울이 선언되긴 했습니다만 전정호 선수의 압박 타이밍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박유한에게 밀어줍니다. 오른쪽 측면 김영규. 아하. 터치가 길었습니다. 골킥입니다. 네, 약간은 터치가 밀려난 모습의 김영규 선수고요. 하지만 이렇게 측면에서 이 패턴 플레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패스를 투입하는 대전의 어떤 과감성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양팀의 경기 시간도 63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득점 없이 0대 0으로 이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전반전보다는 일단 후반전 조금씩 득점에 가까워진 두 팀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과감한 패스와 슈팅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 양 팀이고요. 그만큼 조금 더 재밌는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전 상황에서 대전은 지금 벤치에서 이 교체 카드를 준비하는 모습이 있었죠. 네. 예병원의 수비. 앞쪽 처리. 김현성 골키퍼. 뒤쪽에서 강한 실수예요. 자, 박스 안쪽. 아하. 그 전에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네,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헤딩을 통해서 또 끊어내고 공격을 나가는 이런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김현성 골키퍼가 고개를 한번 가로저었는데요. 당진도 중원으로 만들기보다는 일단 전방으로 붙여놓고 세컨볼을 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전의 김승희 감독은 3장의 교체 카드를 준비시키고 있는데 박예찬과 송수영 그리고 이관표 선수를 준비시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이 공격을 보시죠. 네, 대전이 준비하고 있는 3장의 교체 카드는 굉장히 공격적인 교체 카드죠. 오른쪽 측면. 가운데로 예병원에게. 남윤성. 반대편 최정훈. 신민용. 네, 아무래도 이 3명의 3톱이 전방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 2선에서 풀어주는 능력이 조금 부족한 당진입니다. 명성준. 예병원. 다시 한번 왼쪽을 선택합니다.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당진. 짧게 최정훈. 박지우를 거쳐서 조우현 선수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네, 대전은 라인을 지키면서 상대를 압박하기보다는 일단 밀어내는 수비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요. 원터치 예병원. 오른쪽 측면으로 명성준 내줍니다. 자, 제갈재민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뒤에 반대편 있어요. 들어갑니다. 네. 최정훈. 아크 정면. 자, 높게 떴어요. 좋은데 슈팅. 슛! 자, 남윤성 선수의 슈팅은 벗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3명의 선수가 이관표, 송수영, 박예찬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김민균 선수와 김선우 선수가 지금 교체 아웃된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과연 나머지 한 선수는 어떤 선수가 나가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승희 감독이 3장의 교체 카드를 꺼내 드는 모습이었고요. 네, 박예찬 선수는 주로 왼쪽 측면에서 활약을 하면서 직선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이관표 선수는 대전한국철도에서 이 중원에서 풀어주는 능력 굉장히 좋은 선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간 송수영 선수는 이 올 시즌 이 조커로서 이 상대의 뒷공간을 파고드는 직선적인 움직임을 잘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왔던 선수들의 포지션을 그대로 아마 이 선수들이 담당을 하겠죠. 네, 아무래도 이 교체해서 나간 선수들의 위치 그대로 가는 이런 위치 변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정훈의 스로인.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하프라인 앞쪽에서 프리킥. 강하게 붙어줍니다. 명성준 띄웠습니다. 측면으로 보냈습니다. 스로인. 네, 이관표 선수가 중원에 위치하고 박예찬 선수가 왼쪽 측면, 그리고 송수영 선수가 세컨톱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남윤성. 가운데로. 잘 나왔어요. 자, 좋은 패스가 나왔습니다.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는데요. 명성준에게. 자, 크로스 넘어졌어요. 네, 밀어내고 있는 대전. 지금은 약간 올리는 과정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신민용. 짧게. 자, 당진 선수들이 빼앗기지 않으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과감한 패스 투입보다는 눈에 보이는 선수들에게 주는 이 안정적인 패스 경로를 선택하고 있는 당진인데, 네, 지금 보겠습니다. 자, 좋은 터치가 나왔습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접어줬고요. 내줍니다. 잡아놓고 가운데 슈팅! 있는데 굴절이 됐습니다. 자, 곧바로 압박을 가져가는 당진. 네, 터치 이후에 내준 선택은 좋았습니다만 수비 블로킹에 막히고 맙니다. 박지우의 헤더. 자, 박지우 선수가 뽑아주는 패스가 상당히 좋았고요. 자, 양 팀의 경기에도 7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 조금 더 치열하게 공격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양 팀이고요. 대전이 후반 초반에 보여줬었던 그런 어떤 위협적인 공격 플레이, 그리고 패턴이 잘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과연 교체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재현시킬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병원을 거쳐서 황대현, 그리고 오른쪽 측면으로 갑니다. 자, 후반전 명성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명성준 선수가 조금 넓게 측면에 붙어서 이제 위치를 한다면, 이 최정훈 선수는 측면에 있다가도 순간적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왼발 크로스 조금 깊습니다. 황대현에게 닿지 않았고요. 뒤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한번 공격을 조립하는 당진. 깊숙하게 보내줍니다. 최정훈. 예병원. 짧게. 자, 중앙 쪽에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대전이 굉장히 중앙 밀집하는 수비를 보여주면서 지금 당진 입장에서는 이 측면으로 계속 공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당진의 공격이 마무리가 됐고요. 자, 확실히 한상민 감독의 교체 카드를 꺼내든 부분들이 효과를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지금 긍정적인 장면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당진 입장에서는 이 제갈재민 선수를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위치를 하면서 사실 약간 피지컬적으로 밀리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제공권을 다 따주면서 이 세컨볼에 대한 이 활용을 높이고 있는 당진입니다. 예. 근데 지금 잘 나왔어요. 자, 왼쪽 전정호. 측면 속도를 붙이는 전정호 선수입니다. 따라가는 박유환 꺾어줍니다. 굴절되면서 코너킥. 자, 지금 전정호 선수가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직접 드리블 돌파를 시도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주변에서 도와주는 이 동료들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고립이 됐었고, 지금 아쉽게 기회를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예. 자, 대전은 이 세 장의 교체 카드가 투입이 됐을 때 김영규 선수도 빠져나갔고요. 김민균 선수와 김선우 선수가 빠져나갔습니다. 코너킥을 준비하는 당진입니다. 자, 골키퍼 앞쪽에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고요. 코너킥 올라갑니다. 걷어냈던 박유환. 네, 오늘
오늘 당신의 세트피스가 대체적으로 지금 짧게 시도가 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대전의 수비수들이 굉장히 잘 대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정훈의 스로인. 박준희 뒤쪽에서의 강한 도전.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빠르게 지금 프리킥 처리를 했는데 뒤에서 다시 시도하라는 주심의 사인이죠. 예. 자, 반면에 대전은 이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효율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이관표 선수가 많이 내려와서 지금 플레이를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이 전방에서의 패스 플레이가 조금 아쉽습니다. 안상민의 얼리 크로스 네. 그대로 뒤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지금도 박지우 선수가 제대로 클리어를 하지 못하면서 약간의 위기를 겪을 뻔했는데 다행히 그대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김현성 골키퍼. 자, 이제 이 당진시민 축구단이 이제 플레이오프를 이제 치르게 될 텐데 아직까지 상대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K4 리그도 올 시즌 이 순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마지막 경기에서 이 상대가 정해질 수가 있겠는데 이 지금 경기 흐르는 상황으로 만약에 끝나게 된다면 네,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자, 박스 안쪽 박지우가 넘어지면서 처리했고요. 네, 자, 오늘 박지우 선수는 단단합니다. 박지우 선수와 신민용 선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런 공중볼에 대해서는 처리를 잘해주고 있죠. 네. 네, 이 만약에 지금 이대로 경기 K4 리그가 마감이 된다면 춘천시민축구단과 그리고 평창유나이티드 간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팀과 당진시민축구단은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됩니다. 예. 당진시민축구단은 지난해까지 K4 리그 무대에 있었기 때문에 다음 시즌도 이 K3 리그 무대를 원할 거거든요. 네, 창단 첫 해에 K3 승격이라는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겼던 한상민 감독이고 올 시즌 비록 아쉬운 지금 순위를 지금 위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분명 이 승격 플레이오프라는 이 굉장히 좋은 어떤 패자부활전을 하나 얻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기회를 잘 살릴 필요가 있는 올 시즌의 당진입니다. 네. 올 시즌에 천안과 청주가 그대로 K 리그 2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이렉트 강등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진시민축구단으로서도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당진의 공격 전정호. 수비 모아놓고 최정훈. 예병원. 가운데로 신민용. 예병원에게 끊어냈습니다. 남아있는 정규 시간은 약 15분 정도. 자, 당진이 지금 높은 위치에서 지금 공을 연결을 하면서 주도권을 가져가고는 있습니다만 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나오는 어떤 패스 그리고 연결이 쉽지가 않네요. 네. 자, 타구장에서는 이제 후반전이 된 만큼 득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두 팀의 경기에서는 득점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원터치 최정훈. 가운데로 네. 차단. 박예찬. 박요한이 앞쪽으로 굴절이 됐습니다. 자, 버텨주면서 연결이 되진 않았고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측면에서 굉장히 강한 압박을 가져갔었던 대전인데 약간은 일단은 파울로 끊어놓고 지금 수비를 하고 있는 대전입니다. 당진 입장에서는 사실 위치가 약간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이번 세트피스 기회를 한번 잘 살려볼 필요는 분명히 있겠죠. 네. 저희가 경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 이 순위 변동에는 큰 변화가 없는 두 팀의 경기고요. 당진의 프리킥. 남일성 올라갑니다. 쳐냈습니다. 길게 걷어냈고 골키퍼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자, 그 전에 이 경합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충돌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료 선수들과의 경합이었는데, 자 일단은 정성호 골키퍼는 괜찮아 보이고요. 자 이 장면에서 네, 박성용 선수와의 충돌로 보이는데요. 네. 다행히 두 선수가 괜찮아 보입니다. 자, 시즌을 어떻게 치르냐도 중요하겠지만 시즌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은 15분여 시간 동안 절대로 부상은 없어야겠습니다. 네. 리그는 10월에 끝나지만 또 다시 내년에 또 몇 달 안 지나면 경기가 또 펼쳐지거든요. 선수들이 또 준비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부상이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민용 원터치로 이어줍니다. 뒷발로 아, 네, 좋은데요. 전달이 됩니다. 최정훈, 박요한의 처리. 자, 최정훈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최정훈 선수가 공을 잡는 빈도가 분명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주변 동료들의 지원은 조금 아쉽습니다. 대각선으로 길게 뽑아줬습니다. 명성준 뒤쪽으로 크로스 붙여줍니다. 어허, 네. 이번에는 직접 슈팅을 가져갑니다.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당진입니다. 네, 대전도 이 송수영 선수의 침투를 활용한 이 빠른 역습을 시도해봤는데 이 당진의 수비수들에게 막히고 맙니다. 전정우, 남윤성 걸렸습니다. 왼쪽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자, 돌파 시도. 아, 좋은데요? 속도를 박예찬? 끌어올리는 박예찬 선수입니다. 박예찬 박스 안쪽 자, 다시 한번 가운데 내줍니다. 있어요? 아하. 마지막에 걸리지 않습니다. 태클. 자, 뒤쪽에서 슈팅. 그 전에 반칙이 선언됐고 경고 카드가 송수영 선수에게 전달이 됩니다. 네, 지금은 끊긴 이후에 적극적으로 이 제압박을 시도해봤는데 태클이 워낙 깊다 보니까 또 바로 카드를 꺼내든 지금 상황입니다. 네. 자, 송수영 선수가 공을 건드리는 장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이 뒤쪽에서 조금 깊숙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박정호 주심이 경고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아있는 정규 시간은 약 10분여. 제갈재민. 자, 균형을 잃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네, 지금 중원에서 이 방찬준 선수가 아무래도 지금 전방으로 연결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많이 내려와서 일단 받아주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결이 됐습니다. 아크 정면 슈팅. 자, 송수영 선수의 슈팅이 있었고요. 굴절. 박성용 오른쪽으로 박유한. 박준희가 원터치로 내줍니다. 안상민. 자, 바로 올라가진 않았고요. 크로스 뒤쪽으로. 자, 흘렀는데요. 자, 세컨드 슈팅 높게 떴습니다. 이관표의 슈팅. 네, 지금도 이관표 선수가 굉장히 높게 전진을 해서 슈팅까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대전이 올 시즌을 돌아본다면 대전이 이 후반기 들어서 경기력이 조금 살아났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중심에는 또 이래준 선수의 영입을 통해서 또 이 선수의 어떤 다양한 멀티플레이어, 이 멀티성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 이 영입된 선수들이 빠르게 적응을 했다는 점, 그리고 방찬준 선수의 또 활약이 또 후반기에는 더해지면서 그 점에서 좀 분명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 최전방에서 방찬준 선수의 득점력이 조금씩 살아났다 하더라도
골을 굉장히 많이 넣은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전방에서 어떤 득점력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다음 시즌에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또 보여지고요. 네. 당진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오늘 경기 결과보다는 다음에 이제 앞에서 치러야 되는 플레이오프를 마무리 지어놓고 다음 시즌을 생각하는 것이 일단 우선적인 과제겠습니다. 두 팀의 이 득점 기록을 봤을 때도 홈팀 당진은 26득점 그리고 대전은 27득점이란 말이죠. 사실 이 두 팀 모두 올 시즌 무득점 경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이 무득점 경기가 당진 같은 경우에는 10경기가 되고요. 이 대전 같은 경우에는 12경기나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분명 다음 시즌에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당진의 경우에 사실 지난 시즌 무려 60점의 득점을 펼쳤습니다. 예. 하지만 올 시즌은 그것의 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금 아쉬운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진의 공격 뒤쪽으로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 전에 교체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든 김승희 감독이고요. 안상민 선수를 벤치로 불러들이고 29번의 김지석 선수를 투입시킵니다. 네, 2001년생의 어린 이 김지석 선수를 투입을 한 이 대전한국철도인데요. 김지석 선수도 그대로 이 안상민 선수가 뛰었던 측면에 위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교체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이 득점에 대한 부분, 승리에 대한 부분, 이 열망을 드러내고 있는 김승희 감독입니다. 만약에 당진시민축구단이 내년에도 K3 리그에 잔류를 해서 이 경기를 치르게 된다면 분명히 원정에서의 성적은 분명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올 시즌 원정 15경기에서 한 경기도 승리를 따내지 못하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너 플래그 부근 제갈재민 내줍니다. 명성준 낮게 네. 불절되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고유성 선수의 발 맞고 나갔고요. 고유성 선수도 올 시즌 풀백으로 활약을 하면서 이 본인의 어떤 멀티성을 또 잘 뽐내줬죠. 예병원이 코너킥을 준비하겠습니다. 당진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이번 코너킥 기회. 예병원 붙여줍니다. 헤더 높게 떴습니다. 흘렀는데요. 뒤쪽에서 있어요? 잡아놨습니다. 다시 한번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네. 하지만 정성호 골키퍼가 껑충 뛰어올라 잡아냈습니다. 한상민 감독도 명성준 선수를 벤치로 불러들이고 박희준 선수를 투입시킵니다. 네, 지금 수비 자원이었던 명성준 선수를 교체시키고 박희준 선수를 지금 투입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비 숫자 하나를 줄이고 공격 숫자 하나를 늘린 지금 상황인데 그만큼 이 남은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공격을 한번 시도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죠. 네, 25라운드에서 멀티골을 만들어냈던 박희준 선수고요.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앞선 이 최전방에서 위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준 명성준 선수에게도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성용 맞고 나갔습니다. 자, 박희준 선수도 올 시즌 수원 삼성에서 임대를 와서 이 경기를 여러 경기 치르면서 득점에까지도 성공을 했는데요. 이 선수 또한 이 다음 시즌 또 임대 복귀를 해서 또 팀 수원 삼성에서 얼마나 또 좋은 모습을 보일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 그런 자원입니다. 네, 전방 압박 시도. 자, 끊어내나요? 헤더 다시 한번 밀어냅니다. 방타준 박유한 크로스 올라갑니다. 잡아놓고 세컨볼! 내줍니다. 자,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넘어집니다. 자, 이건표 선수가 경고 카드를 받습니다. 이건표 선수는 닿지 않았다라는 주장이고요. 네, 이 장면인데요. 자, 역습을 차단했다라고 박정호 주심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짧게 전달. 가운데 공간이 자, 많습니다. 좋은데요? 예병원이 오른쪽으로 전달합니다. 자, 해봐야죠. 자, 그대로 붙여줍니다.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박스 안쪽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전달합니다. 또 한 번 끊어내는데요. 송시영 반칙이 선언됐고 경고 카드가 박지우 선수에게 전달이 됩니다. 양팀 모두가 후반전 막판에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프라인 앞쪽에서 프리킥. 지금 선수들이 모두 올라가 있습니다. 고유성. 끌어내고 있는 대전 넘어집니다. 자, 걸렸는데요? 네. 피스는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 대전의 반칙을 선언했군요. 김지석 선수인데요. 네, 당진도 대전과 마찬가지로 일단 전방으로 붙이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병원. 확실히 예병원 선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원활한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당진이고요. 박지우, 김현성 골키퍼. 대전이 끌어냈습니다. 이관표. 또 한 번의 공격. 반대편으로 갑니다. 네, 전환 좋습니다. 김지석. 가운데로 살짝 내주는 패스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손에 맞으면서 공격권 당진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 당진도 빠르게 역습을 나가는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패스가 번번이 중앙에서 끊기고 있죠. 오늘 경기를 보면 당진시민 축구단 선수들이 사실 이 그동안 시즌을 치르면서는 어떤 도전적인 패스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경기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모습이 조금 없습니다. 자, 대전이 또 한 번 끊어냈습니다. 자,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이 오늘 압박을 가져가면서 여러 차례 공격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대전도 압박은 좋습니다만 결국 마무리를 지어주는 능력이 아쉽고 당진은 일단 지금 모습 보겠습니다. 제갈재민. 좋아요. 속도를 제갈재민. 붙여봅니다. 제갈재민 넘어집니다. 반칙 선언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도 김성겸 선수가 굉장히 잘 따라가서 커트해줬네요. 네. 자, 양 팀에게 남아있는 시간 이제 추가 시간 3분만이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0대0. 자, 대전도 지금 원터치 패스를 통해서 지금 노려보고 있는데 이 전방 공격수에게 연결까지는 쉽지가 않네요. 자, 당진도 이 오늘 경기에도 분명 이 중앙에서 뿌려주는 좌우 전환 패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측면에서 만드는 공격은 좋았습니다만 결국 측면에서 중앙으로 올려주는 크로스의 퀄리티 그리고 측면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 전술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 결국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오늘 경기입니다. 자, 제갈재민 제갈재민 박사죠 좋은데요? 슈팅. 제갈재민 선수가 이 낙하 위치를 정확하게 포착을 했었고 온몸으로 버텨내면서 슈팅까지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팀이 조금씩 안 풀릴 때는 제갈재민 선수가 또 이런 개인 능력을 통해서 만들어주죠. 박유한 선수가 또 가볍게 어필을 가져갔고요. 양 팀의 경기 추가 시간 3분 가운데 이제 1분 30초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피스 기회. 자, 오늘 경기에서 내내 짧은 크로스를 시도했었는데
이 짧은 크로스를 시도했을 상황에 조금 더 앞쪽에서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이 필요해 보이는 당진입니다. 양팀 모두 집중력이 필요한 시간대입니다. 당진의 코너킥 날카롭게 휘어져갑니다. 차례입니다. 다시 한번 정성호 골키퍼입니다. 자, 지금 앞에서 잘라 들어간 움직임 굉장히 좋았는데요. 지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에 송수영. 연결이 됐습니다. 자, 송수영 박예찬이죠. 박사쪽 박예찬. 파고듭니다. 박예찬! 쪽 지금 박예찬 선수였군요. 네. 자, 후반전 추가 시간 상당히 불타오르고 있는 양 팀의 선수들입니다. 자, 코너킥 과정이 끝나자마자 대전의 역습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지금도 기회예요. 올라옵니다. 김지석 왼쪽 측면으로 갑니다. 방찬준 뒤쪽으로 기회를 살릴 수 있을까요? 고유성 내줍니다. 좁은 공간 박스 안쪽 네, 넘어지면서 연결합니다. 반대편 자, 송수영 잡아놓고 슛! 마무리 지어요! 송수영! 마지막 라운드에서 송수영이 득점포를 가져갑니다. 스코어 1대0. 지금 이관표 선수가 끝까지 밀고 나갔던 집중력 굉장히 좋았고요. 송수영 선수가 굉장히 심각하게 마무리 지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송수영 선수는 정말 오랜만에 득점을 기록했고 이 득점으로 팀에게 마지막 라운드 승리를 안겨줍니다. 네, 송수영 선수가 4월 10일 7라운드 화성전 이후로 17경기 동안 득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즌 막판에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정말 완벽하게 시즌 마무리하게 됐고요. 대전이 결국 이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1대0 승리라는 결과를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치열했던 양 팀의 승부, 결국 추가 시간 송수영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승점 석점을 획득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당진시민축구단은 플레이오프 경기를 좀 앞두고 이 분위기가 조금은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 확실하게 만약에 0대0도 물론 아쉬운 결과기는 합니다만 이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가져갔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안고 또 플레이오프를 임할 수가 있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이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게 되면서 실점한 점이 이 어떻게 보면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조금은 이 안 좋은 어떤 흐름을 이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송수영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만 무엇보다 이 경기 막판 정성욱 선수의 엄청난 세이브가 나오면서 결국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승점 석점을 획득했고 마지막 라운드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네, 정말 이 대전한국철도 올 시즌 이 최전방에서 마무리가 아쉽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오늘 경기 내내 드렸었는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속적으로 득점을 성공해내면서 오늘 경기 일단 승점을 가져갔고요. 정말 이 당진 또한 일단 시즌 한 경기가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한 경기 결과를 끝까지 잘 집중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을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긴 대장정이 펼쳐졌었던 올 시즌의 K3 리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 경기들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의 승리 소식과 함께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준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안동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